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오늘은 존리 대표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5시 19분입니다. 존리 대표는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자퇴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어요. 그곳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펀드 매니저로도 일을 하면서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으신 분입니다. 한국에 오셔서는 여러 매체나 책 등을 통해서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키운 투자 신념과 교육 철학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며 현명한 주식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써주시는 분입니다.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리고 자식이 잘 살기를 바란다면 엄마 자신부터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돈 버는 방법, 그것은 자본가가 되는 거다. 부자가 되려면 남을 위해 일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일해야 한다. 월급쟁이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취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이 회사를 차리는 것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평범한 것을 거부하도록 가르쳐 주신 나의 어머니께 이 책을 바친다. 2016년 5월 존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4년 후 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50% 이상 쓸모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 이외에 스스로 경험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저마다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졸업하기 전에 학교와 공유하자. 오히려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SAT만 만점을 받았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리해지기도 하다. 공부 말고도 경쟁력을 가늠하기 위해 참고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런 인재로 키우려면 끊임없이 남과 다른 생각을 하도록 연습시켜야 한다. 남들이 이미 만든 것을 암기하게 하는 것은 최악의 교육 방식이다. 선행학습보다는 많은 책을 읽게 하고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성공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엄마부터가 틀에 갇혀 있으니 아이들에게 바깥을 볼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다. 월급쟁이가 아니라 자본가로 키워라. 자본가가 되는 길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월급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 가난한 축에 속한다. 우리는 돈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다. 삶의 질도 높이고 공동체에 기여함으로써 세상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사교육비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주식을 사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다.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 알려면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그 나라 주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존리가 누나에게 대학 입학 통지서를 주니 누나가 이걸 왜 나한테 주니? 라고 말했다. 처음엔 섭섭했지만 이내 깊이 감사하게 됐다. 그런 가르침을 준 누나가 없었다면 경제적 독립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일찍 마음에 새기지 못했을 것이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직접적 자본가는 자기 사업을 하는 거고 간접적 자본가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어렸을 때부터 할수록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어렸을 때부터 주식을 사주고 함께 이야기할 기회를 만듦으로써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부자 DNA를 심어라.
옆 사람이 커피를 마시거든 그 커피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 수입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부를 축적하는 데 써야 한다. 국내외 주식을 사서 자녀와 함께 토론하는 건 어떨까? 애플과 삼성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들의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사교육보다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주식 투자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된다. 그냥 시간이 내 편임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일이다. 미래에는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된다. 나는 주식 투자가 기술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주식 투자는 기업을 사는 것이다. 기업을 고를 때 주의할 점은 이해할 수 있는 업종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업주부라면 장을 볼 때 매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눈여겨볼 수 있을 것이다. 게임강의 아들을 두었다면 아들한테 게임 회사들에 관한 정보를 물어봐도 좋을 것이다. 주식 투자 원칙은 여유자금, 분산투자, 장기보유 세 가지다. 주식에 대한 철학이 확고한 사람은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 적은 돈이라도 증권계좌 입금해 두고 한 주, 두 주씩 사 모아라.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업종 분산, 지역 분산, 시간 분산을 기억하자. 지역 분산이라 함은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주식에 투자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거다. 시간 분산이라 함은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다. 주가가 높은가 낮은가에 상관없이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만큼 매수하면 된다. 월급날 급여의 10%를 투자하자. 장기 보유를 해야 한다. 주가가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복리를 마법이라고 부르며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했다. 버크셔의 투자 철학은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소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단 10분도 그걸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다. 워런 버핏은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캔디를 사 먹는 걸 보고 자신도 사 먹는 대신에 캔디를 판매하는 기계를 설치했다고 한다. 캔디의 달콤함보다 캔디를 사 먹을 때마다 자신의 주머니로 동전이 들어오는 달콤함이 더 크다는 걸 안 것이다. 인생은 교과서 안에 있지 않고 성공은 수능 성적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세상을 넓게 보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하고 독특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려서부터 돈에 밝아야 한다. 수입의 10%를 무조건 주식에 투자하고 사교육비를 주식으로 바꿔라. 주식 투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다. 주식 투자는 좋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런 다음에 그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기만 하면 된다. 자녀들에게 주식 투자를 권장해야 한다. 자녀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다 보고 아이들에게 엄마 앞에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초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캔디를 사 먹을 때 사 먹지 않고 캔디를 판매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주머니에 동전이 들어오는 달콤함이 더 크다는 걸 느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면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저도 주식을 좀 열심히 해보고 아이들에게도 주식을 해보면 어떨지 조언을 해주었어요. 앞으로 매주 10,000원씩 준다고 했고 그걸 모아서 사고 싶은 물건을 사던가 주식을 사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읽어보라고 주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자본가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부자가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세상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엄마는 월급쟁이지만 아이들은 저처럼 월급쟁이가 아닌 자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삼성에 취직하지 말고 그런 회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존리의 어머니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것을 거부하고 끊임없이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장 다음 주에 아이들의 주식 계좌를 만들러 갈 겁니다. 왜 이 책을 이제야 읽었을까 너무 아쉬워요. 자녀의 경제 교육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상 오아시스의 책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에 또 봬요.